안녕하세요. 코인 생존기의 차르입니다. 데일리 영상 시작합니다. 저희 댓글에 이제 뭐 저희가 지난 목요일 날 다 팔는 영상을 찍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되게 좋은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하고 또 새해 영상 안 찍냐? 저희 지금 유튜브 채널에 보면 대문 영상이 23년도 예측에 대한 영상이었는데 이제 그것처럼 대문 영상 24년도 예측 영상 찍어달라고 계신 분도 있어서 주말에 남겨놓도록 할게요. 사실 저희가 지금 13분 동안 제가 영상을 다 떠들면서 차트까지 다 보고 말하고 영상 남겼는데 영상 녹화에 이 PPT 내용이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혼자 허공 보고 윈도우 화면에서 하고 있는 영상으로 찍혀서 또 찍고 있어가지고 목이 좀 아파요. 자, 블랙락은 자사의 현물 비트코인 ETF가 수요일에 승인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왔고, 뭐 이제 SE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제가 했던 얘기인데 혼자서 어 포모라고 해서 우리가 포모를 매수하고 싶은 심리를 포모라고 해요. 약간 사고 싶다 막 이렇게 만드는 거를. 근데 SEC는 미국의 어쨌든 증권거래위원회 정부 기관인데 우리나라랑 참 감성이 다르다. 만약에 우리나라의 금융감독원에서 트위터에다가 혹은 뭐 인스타그램에 포모 느끼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올리면은 욕 엄청 할 텐데 확실히 미국은 감성이 좀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나다님 나다님 글인데요. 이분이 월스트리트에서 그 트레이더로 일을 되게 오래 하셨고 그에 따라 ETF나 뭐 이런 상품에 대한 걸 굉장히 잘 아셔서 이분의 글을 가져왔습니다. ETF가 되고 나면 1주차의 순자금 유입, AUM의 증가폭. 여기서 AUM은 Asset Under Management라고 총 자산을 굴리는 양을 AUM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산 운용사의 AUM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자, ETF는 계속 신주 발행이 가능한 오픈 엔드 형태의 자산이 되고 초반 상장 직후에 발생한 모든 ETF 거래는 신주 매수의 형태이다. 즉 초반부 한정 거래량 그대로 AUM 증가로 이어진다라는 거고 신주 발행으로 인한 AUM 증가 어떻게 이루어지나라고 보면은 허가받은 딜러인 AP 이게 AP가 중간 관리자 같은 경우 그런 케이스인데 블랙락의 AP로서는 JP 모건이 있죠. 그런 느낌인 거고 로케이티드 쇼르트 형태로 주식 매수자에게 ETF 매도한 뒤 ETF 운용사에게 신주 발행을 신청을 한다. 여기서 이제 공매도를 한다는 건데 이 공매도는 뭐 떨어지기 위한 공매도가 아니라 매수를 하고 나면 위에 매도에 대한 호가 스프레드를 채우는 그러한 공매도로 이제 매수 주문을 효과적으로 받아주기 위한 건전한 형태 공매도다. 아까 이 영상 찍으면서 제가 말을 했던 건데 우리가 이제 미래에셋이나 이런 큰 회사, 우리나라에서는 미래에셋도 있고, 뭐 다른 메리츠 증권도 있고 되게 많죠. 그런 큰 증권사나, 혹은 외국의 증권사에서는 LP라고 하는 게 있어요. 증권사에서. 그게 Liquidity Provider라고 유동성을 공급해준다라는 단어인데, 보면은 매수와 매도에 대한 호가를 채우고, 그 안에서 거래량을 그냥 꾸준하게 만들어주고, 혹은 호가만 채워주는 형식을 LP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0. 몇 퍼센트의 수수료만 가져가더라도 단위를 조 단위로 굴리거나 이러면 이제 금액이 좀 크기 때문에 그걸로 먹고 사는 게 LP인데 또 한편으로 LP라는 단어가 회사에선 리미티드 파트너라고 해서 보통 회사의 코파운더나 아니면 같이 함께 하는 초창기 멤버들을 LP라고 하는 경우, 뭐 초창기가 아니라 회사의 지분권자들을 LP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시장에 있고 이 시장에서는 LP가 보통 증권에서는 리퀴디티 프로바이더 그리고 이거랑 똑같은 뜻은 MM이라고 해서 코인에서 사용이 되죠. 마켓 메이커라고. 근데 코인에서 마켓 메이커는 사실 증권의 LP처럼 호가만 채우고 스프레드의 갭을 먹는 것을 이제 MM이라고 하는 게 맞는데 대한민국에서는 MM이라고 하면은 좀 이상하게 시세 조작 세력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식으로 암묵적으로 쓰이지만 실제로 MM이라는 뜻의 정의는 호가를 매도 매수를 채워주고 중간 스프레드를 최대한 이제 맞춰주는 갭을 줄여주는 걸 MM이 하는 거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주차에 200밀리언과 300밀리언의 자금 이만 발생하더라도 시장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결국 1주차나 한 달 단위에서의 거래가 중요하다라는 거고 그 중요한 이유는 기관 자금과 개인 자금의 수요를 가늠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고 이더 기반 ETF 언급과 타 국가 비트코인 현물 기반 ETF 논의가 미국에서 ETF가 되고 나면은 이루어질 것 같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3년도에 뭐 저희가 참고도 많이 했고 또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분이 닥터 프로핏이라고 미국에 있는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얘기한 거는 EMA 51선을 데일리에서 꼬리로 찍고 반등을 했고 위로는 44,100달러 정도의 저항이 있어서 현재 이 구간 넘으면 오를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사실 오늘 4시간 전에 얘기를 좀 바꿨어요. 그래서 쭉 내용 이어가 보면은 이분은 어쨌든 이렇게 멈추고 여러분이 보시는 게 나아요. 제가 이거 어차피 읽는 거나 여러분이 보시는 거랑 똑같으니까. 근데 보면은
이것도 보면 47K와 8K 사이를 계속 보고 있었는데 여기서도 47, 8K 얘기를 계속 하고 있죠. 저희도 사실 48K를 먼저 얘기했죠, 이 사람보다. 근데 이 사람은 그래서 47, 8K 오면은 매도와 함께 숏도 때릴 거고, 아래로 혹시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38K에서 39K 사이에 롱을 걸어 놓겠다, 자기는.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보면 갑자기 말을 바꾸면서 내 ETF 예측이 틀렸다면 매우 기쁠 거다. 하지만 나는 여러분에게 행복한 무지개 이야기를 들려주러 온 것이 아니라 많은 위험 신호가 또 보이고 있고, 나는 단지 메신저일 뿐이니까 내 말 너무 믿지 말라. 그리고 나는 이제 올타임 하이, 그러니까 최고점이 연말에 출시될 예정이라고 보고, 여기에서 16K의 스팟, 그러니까 현물은 판매하지 않겠고 장기 투자는 가져갈 거다. 하지만 이 47K와 8K로 가는 이벤트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말이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데 원래 오른다고 봤다가 지금은 살짝 잘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뉘앙스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아서 헤이즈, 비트맥스의 창립자인데, 아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월스트리트에서도 트레이딩 생활을 굉장히 오래 했죠. 그래서 되게 좋아하는 사람 중 한 명인데, 아서의 얘기를 보면은 당장 이 사람이 하는 말이 거의 일주일 이내에 이루어지거나 하는 경우는 없어요. 막 한 6개월, 3개월, 1년 단위에서는 이 사람 말이 꽤 많이 맞았었고, 그에 대한 근거도 제시하는데 그 근거들이 항상 맞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서가 하는 말이 뭐냐라고 본다면, 아서도 저희 채널과 똑같이 어떻게 보면 3월 초까지 20%와 30%의 조정을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저희와 전반적으로 비슷하게 보고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일단은 3월까지는 좀 내려간다라는 쪽으로 뉘앙스를 풍기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르코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매우 흥미로운 시장에 있는 것 같은데 자기 내용을 좀 얘기하겠다라고 해서 보면은, 이 내용을 보면 바이비트와 바이애스의 히트 청산매 히트를 한 달 단위로 본다면 40K 언더에 청산될 게 많다. 따라서 이렇게 보면 내려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위로는 청산 물량이 있긴 하지만 많지는 않다. 이게 노란색으로 할수록 많은 거거든요. 근데 주 단위로 본다면 7일이니까 1주잖아요. 주 단위에서는 46K와 8K 전 사이 이 구간에 청산될 게 많고, 아래로는 청산될 게 위보다는 적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오르고 장기적으로는 내릴 수 있다. 그 말이 이제 아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처음에 얘기했던 ETF가 되면 확 올랐다가 확 떨어질 수 있다, 이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를 함께 보실게요. 비트 일봉인데요. 일단 비트 일봉 얘기하기 전에 알트 들고 계신 분들이 좀 많을 텐데, 이더를 마지막에 오를 수도 있다라는 관점으로 얘기를 드리긴 했지만, 오를 수도이기도 했고, 약간 이더가 어쨌든 그때는 오르긴 했는데, 전반적으로 비트 도미너스 중심의 시장을 23년 내내 외쳤어요. 물론 솔라나 같은 게 더 가긴 했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솔라나 같은 거는 거의 고점에서부터 몇십 토막이 났기 때문에 더 가는 것도 맞았다고 볼 수 있죠. 어쨌든 지금 도미넌스가 비트 쪽으로 보면은 기울고 있고, 이 횡보 속에서 비트로 도미가 기울었다는 거는 아마 ETF가 쭉 되고 나면, ETF가 됐다고 가정했을 때 되고 나면 이렇게 올랐다가 45K 여기 더블탑을 예상할 수 있고, 여기를 넘으면 48K로 갈 수도 있는데, 그 관점 속에서도 비트만 오를 수도 있다,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 전반적으로 사실 저희는 요날 다 팔았기 때문에 이때 팔아서 지금 가격이 이 판날보다 살짝 위일 수도 있어요. 근데 김프도 빠지고 있고, 전반적으로는 시장에서 봤을 때 46K를 가든 48K를 가든 어쨌든 그때 가서 매도할 거고, 3, 4월까지 보면은 매도 우위의 관점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4시간으로 보면은 이 저항선을 깬 것 같지만, 이렇게 일봉으로 보면은 이 저항선에서 저항을 몸통으로 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ETF가 만약에 된다는 가정에서는 저는 되고 나서도 사실 오를지 내릴지 전혀 감이 안 옵니다. 근데 오른다고 가정하면은 이 시장, 지금 이 상승 시장을 끌고 견인해 온 게 ETF 주제 하나인데, 이날 ETF가 됐다는 가짜 뉴스 하나 때문에 보시면 10%가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ETF가 됐다는 뉴스와 함께 10%가 오른다면 이제 47.8K, 9K니까 이게 48K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오른다고 하면 10%고, 전반적으로 차트나 추세 자체는 아래쪽을 바라보고 있는 게 맞는 것 같다. 즉 그래서 저희는 매도 우위고, 조금 여기서 덜 먹더라도 그냥 팔고 안전하게 좀 쉬고 있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저희 어차피 수요일도 영상 올리고 금요일도 올리겠지만 주말 특별 영상에다가 저희가 1년 예측에 대한 영상을 남겨 놓을 테니까, 또 그거 궁금하신 분들은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